벽돌 하나 올리지 않고 그단 1,400만 원대로 강남에 13억 원짜리 꼬마 빌딩 건물주나 무려 31세의 원룸을 가진 대형 임대업자와 똑같은 매일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 시작부터 굉장히 귀가 번쩍 뛰는 좀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샅샅이 해부해 볼 자료들이 바로 이 거대한 주장을 담고 있거든요. 강남 부자 따라잡기 재테크 투자 연구소의 변딩크 대표가 작성한 두 건의 문서입니다. 하나는 인생 역전 제안서, 거상의 연금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려인삼 유통자산 증식 제안서라는 문서예요. 맞습니다. 사실 이 문서들이 표면적으로는 그냥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현재 우리가 막 겪고 있는 노동 가치의 하락, 그리고 자산 격차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자료들입니다. 그렇죠. 현대인들이 돈이나 노동, 자산을 바라보는 심리가 이 제안서 어느 곳곳에 투영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탐구 미션은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이른바 직급 경제, 그리고 SRM 시스템의 수학적인 구조와 논리를 객관적으로 한번 해부해 보는 겁니다. 네네. 전통적인 부동산 임대업하고 비교해서 이 모델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한다고 주장하는지 짚어보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왜 이런 형태의 언어와 제안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막 그토록 강력한 메시지로 작용하는지 파헤쳐 볼 텐데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께 명확히 안내해 드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는 오늘 이 자료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반대로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이 문서들이 제시하는 흥미로운 마케팅적 아이디어나 수학적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를 설득해내는 메커니즘, 그 자체에만 집중해서 렌즈를 들이대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제시하는 숫자의 흐름이나 특유의 철학적 비유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가 보는 거죠. 이 모델이 참여자를 어떻게 설득하고 어떤 구조로 현금 흐름을 약속하는지 그 뼈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엄청난 현금 흐름 비유로 바로 들어가 보죠. 이 문서들은 자신들의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강렬한 대비 효과를 사용하거든요. 바로 삽질 경제와 직급 경제라는 개념의 충돌입니다. 아, 삽질 경제 단어부터가 확 와닿잖아요. 네, 자료에 따르면 삽질 경제는 내 몸뚱이 하나를 써서 땀 흘려 돈을 버는 전통적인 육체 노동이나 시간제 노동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 제안서가 진단하기를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한가운데 있고 단순히 성실하게 일만 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믿음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이나 자산 폭등 앞에서 평범한 월급쟁이의 삶을 경제적 벼랑 끝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제안하는 이 새로운 시스템을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일종의 디지털 노화의 방주로 규정하더라고요. 맞아요. 불안감이 극에 달한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생존을 위한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디지털 노화의 방주라는 표현 자체가 사람들의 위기감을 엄청나게 자극하는 수사법이네요. 그럼 이 방주로 움직이는, 즉 직급 경제를 작동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 문서에서는 시간 복제라는 개념으로 등장하는데요. 진정한 부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1대1로 팔지 않는다는 논리인데 이게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이게 개인의 물리적 한계를 시스템의 병렬 구조로 돌파한다는 논리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쏟을 수 있는 고단한 노동 시간이 보통 8시간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시스템 안에서는 참여자가 40개의 직급, 즉 쉽게 말해 40개의 독립적인 수익 창출 유닛을 확보하게 됩니다. 40개의 유닛이요? 네, 그러면 나의 8시간이 이 40개의 유닛을 통과하면서 8 곱하기 40, 즉 무려 320시간의 생산력으로 증복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 내가 물리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시스템상에 구축해놓은 40개의 가상 노드들이 나를 대신해서 동시에 가동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내가 잠든 사이에 40개의 무인 점포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거잖아요. 이 제안서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내 몸은 하나지만 시스템 속에 나는 40배로 복제되어서 가동되는 것, 이것을 시간 복제의 마법이라고 부르면서 전통적인 노동과의 차별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흥미롭네요. 근데 문서를 읽다 보면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것 이상의 서사가 꽤 길게 펼쳐져요. 기업의 신념이라던가 수익 배분 구조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 시스템이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선다. 우리는 100% 사회 환원을 표방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맞아요.
구체적으로 마케팅 종사자에게 40%, 위기가정 청소년에게 40%, 그리고 벤처기업 연구비로 20%를 지원한다고 딱 명시를 해뒀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아까 언급하신 SRM, 즉 Social Relation Marketing의 개념적 기반입니다. 직역하자면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한 마케팅인데 이들은 여기에 공동의 선이라는 가치를 부여해요. 세금을 포탈하지 않고 투명하게 경영한다는 정도 경영을 내세우는 거죠. 참여자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 사람을 살리는 공익적 비즈니스에 동참하고 있다는 어떤 소명의식을 부여하는 거군요. 정말 흥미로운 설득의 메커니즘입니다. 게다가 이 모델을 제안하는 변딩크 대표의 이력을 전면에 내세운 점도 눈에 띄죠. 네,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 등 다수의 대학 평생교육원, 그리고 상공회의소나 김대중 컨벤션센터 같은 관공서에서 실전 재테크 강사로 활동해온 프로필을 아주 상세히 적어두었더라고요. 공공기관과 교육 현장에서 검증받은 강사라는 타이틀은 이 제안서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아까 말한 삽질 경제의 종말이나 디지털 건물주 같은 파격적인 주장들이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 현장에서 오랜 기간 원금 불리기 지식 기부를 해온 전문가의 실전 이론이다. 이런 권위를 부여하는 구조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철학과 배경을 통해 참여자의 신뢰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문서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해부학, 즉 비용과 수익 구조의 메커니즘입니다. 네, 숫자가 등장할 차례죠. 이 비즈니스는 스스로를 수익 환원형 유통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제안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숫자들을 하나씩 뜯어보죠. 이 시스템에 올라타기 위한 초기 마중물 비용은 10% 할인가를 적용받아서 약 1,08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081만 원? 네, 이 자본으로 고려인삼 프리미엄 제품 세트와 앞서 말한 40개의 직급을 동시에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직급들을 유지하면서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매월 제품을 재구매하는 비용 약 396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죠. 두 가지를 합치면 초기 세팅에 대략 1,477만 원 정도가 투입되는 셈입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이 여기서 가장 의문을 가질 만한 숫자는 단연 매월 발생하는 396만 원이라는 재구매 비용일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가정의 소비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니까요.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운 돈을 계속 쓴다는 게. 하지만 제안서는 이 유지 비용을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더 큰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엔진으로 설명합니다. 확보한 40개의 집급이 시스템 내에서 매주 주급 형태로 현금을 창출해서 한 달 기준으로 총 700만 원의 수입을 발생시킨다는 시뮬레이션을 제시하거든요. 논리 구조를 좀 단순화해 볼게요. 매월 시스템에서 나에게 배분되는 총 수입이 700만 원이고 내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재투입해야 하는 월 구매 비용이 396만 원이다. 네. 그렇다면 700만 원에서 396만 원을 뺀 약 304만 원이 매달 고정적인 순수익으로 떨어진다는 계산이 성립되네요. 맞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외부로 제품을 팔러 다니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매달 396만 원어치의 재구매하는 그 행위 자체가 모여서 거대한 매출풀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제안서의 논리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매달 수백만 원어치의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을 온 가족이 무상으로 소비하면서도 300만 원 이상의 순수 현금이 내 통장에 남는다는 완벽한 폐쇄형 자본순환 구조를 그려내고 있는 거죠. 제품 판매라는 물리적 노동을 아예 없애버리고 구성원들의 유지 비용을 수익 창출의 재원으로 치환했다는 점이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군요. 제안서에서는 이 초기 단계를 페이즈 1, 90일의 기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매주 발생하는 주급을 통해 월 300만 원대의 순수익을 얻으면 단 3에서 4개월 만에 초기 투입자금 1,000만 원대를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투자금 회수 기간을 90일로 압축했다는 건 심리적으로 정말 엄청난 안정감을 주겠네요. 원금을 전액 회수하는 순간부터 참여자는 이른바 리스크 제로 상태에 진입하게 되니까요. 수십 년이 걸려야 원금을 뽑아내는 물리적 부동산 임대업과 비교하면서 이 시스템의 압도적인 속도전을 부각하는 대목인 거죠. 하지만 제안서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원금 회수 이후에 등장합니다. 바로 페이스 2, 12개월 1억 5천 플랜인데요. 리스크가 사라진 시점부터 본격적인 초가속 복리의 시뮬레이션이 가동됩니다. 복리의 마법이 시작되는 거죠. 문서에 나타난 이 복리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 매월 발생하는 300만 원대의 순수익을 단순히 통장에 저축하는 게 아닙니다. 3개월 단위, 즉 분기별로
이 수익을 새로운 일하는 원금으로 시스템에 다시 얹어서 1년 동안 총 4번 회전시키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복리의 속도를 분기 단위로 가속화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숫자의 흐름을 보면 1분기에 창출된 912만 원의 수익이 기존 원금에 재투입되어서 1,824만 원의 생산 유닛으로 커집니다. 이게 2분기를 거치면 다시 2배인 3,648만 원이 되고요.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 4회전을 쉼없이 돌리면 12개월 차 끝에는 누적 자산 합계가 무려 1억 4,592만 원으로 불어난다는 계산표를 보여주죠. 초기 자본금 1,400만 원대가 단 1년 만에 1,350%가 넘는 증식률을 기록하는 정말이지 공격적이고 대담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1년 후 달성된 이 결과를 아주 기발한 방식으로 쪼개어 설명하거든요. 어떻게 쪼개나요? 약 1억 3,051만 원이라는 연간 순수익을 1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약 37만 원에서 41만 원 사이에 일당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하루 41만 원. 이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서가 끌어들이는 비유가 바로 디지털 건물주와 7급 공무원 연금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교육비와 수십 년의 시간을 들여서 7급 공무원이 되고 은퇴 후에 받는 평생연금의 가치를 이 시스템은 단 1년의 복리 회전을 통해 즉각적으로 창출해낸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평생을 바쳐도 도달하기 힘든 재정적 안정을 시간의 압축을 통해 이뤄낸다는 논리네요. 이 41만 원의 일당이 사람들의 마음을 훅 끌어당기는 이유는 제안서가 이를 철저하게 현실 부동산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서에서는 이 상태를 가리켜 원룸 365개의 주인이 되는 법 혹은 내 몸 안의 꼬마 빌딩이라고 칭하거든요. 네, 아주 강력한 비유죠. 여러분, 이 비교가 왜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현실의 부동산 지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료에 기재된 2026년 기준 현실적인 원룸 건축 비용을 보면 진짜 한숨부터 나옵니다. 주차장법 규제 때문에 수익성 있는 원룸을 지으려면 최소 60평에서 80평의 알짜 땅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수도권은 평당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호가하고 지방광역시도 평당 1,0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평당 건축비는 700만 원에서 850만 원까지 치솟았어요. 현실 세계의 진입장벽을 수치화해주는 겁니다. 수도권에 번듯한 4층짜리 원룸을 지으려면 토지 매입과 건축, 부대 비용까지 최소 27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잡아도 약 16억 원에서 18억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거죠. 그렇다면 16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광주의 14실 규모의 원룸 건물을 올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수익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수일당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을 공실 없이 꽉 차게 받는다고 가장 이상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죠. 대출을 전혀 끼지 않았을 때 순수익률은 연 6.28%, 금액으로는 1년에 약 9,24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16억 원을 투자하고 1년을 기다려서 얻는 물리적 결과물이 연 9천만 원대라는 거네요. 게다가 현실의 임대업은 이 엑셀표처럼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절대 안 그렇죠. 수시로 발생하는 공실률, 인근 신축 건물과의 경쟁을 위한 인테리어 교체 비용, 각종 시설물 수리와 세입자 관리에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까지 물리적 자산이 가지는 무거운 한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임대업자가 세입자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한 달을 꼬박 기다려야 월세를 손에 주는 그 고단한 현실을 제안서는 아주 예리하게 건드립니다. 거액의 자금이 묶이고 환금상마저 떨어지는 물리적 부동산의 단점들을 쫙 나열함으로써 자신들이 제안하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시스템의 상대적 우위를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자, 16억 원이 드는 복잡한 현실의 벽을 확인하고 나니까 문서가 제시하는 최종 비유가 왜 사람들을 설득해냈는지 구조가 명확히 보입니다. 16억 원짜리 건물에서 나오는 하루 수익이 원룸 한 채당 약 1만 3천 원 꼴인데 앞서 이 디지털 유통 시스템이 1년 뒤 창출한다는 하루의 일당이 약 41만 원이었습니다. 즉, 원룸 하루 월세 31배에 달하는 현금을 만들어낸다는 계산이죠. 결과적으로 약 1,477만 원이라는 상대적 소자본으로 시작해서 공실 스트레스나 수리비 고민 전혀 없이 매일 41만 원을 벌어들이는 구조. 이것이 물리적인 시멘트 건물 대신 오로지 관계와 마케팅 시스템을 통해서 내 몸 안에 33억 원 가치의 꼬마 빌딩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제안서의 궁극적인 주장이 완성되는 대목입니다. 동일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물리적 부동산은 20억 가까운 돈이 필요하지만 이 수익 환원형 유통 모델은
1,400만 원대면 충분하다는 것. 무려 135배 이상의 자금 효율성을 가졌다는 것이 이 문서가 참여자에게 주입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적 렌즈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과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네트워크망 자체가 훨씬 더 효율적인 고수익 부동산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안서들을 통해 참 많은 개념을 뜯어보았습니다. 땀 흘리는 삽질 경제를 벗어나서 시스템이 일하게 하는 직급 경제, 나의 8시간을 320시간으로 뻥튀기 하는 시간 복제, 그리고 월 396만 원의 재구매 네트워크를 통해 매달 3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창출해내고 이를 1년간 초과속 복리로 돌려 하루 41만 원의 일당을 완송하는 촘촘한 수학적 시뮬레이션까지 말이죠. 무엇보다 수십억이 필요한 물리적 원룸 건물의 한계와 1,400만 원대의 디지털 유통 직급 확보를 완전히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한 그 대담한 구도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치밀한 비교 논리와 숫자의 흐름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집 한 채 살 수 없고 노동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 자산 격차의 시대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왜 90일 만에 원금 회수나 1년 만에 1억 5천만 원 같은 부의 추월차선을 그토록 열망하게 되었는지 이 제안서의 언어들은 현대인의 깊은 경제적 갈증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비춰주는 거울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동의합니다. 이 문서들은 단순히 특정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설명서를 넘어서 내 몸을 갈아 넣지 않고 시스템이 대신 돈을 벌어다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시대의 보편적인 욕망이 어떻게 구체적인 마케팅 논리로 조립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예요. 오늘 깊이 파헤쳐본 이 제안서의 논리 구조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한 뼘 더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자료들의 주장을 한 단계 더 밀고 나가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상상해 보시죠. 만약 이 제안서의 논리처럼 보이지 않는 디지털 유통 시스템과 인간의 네트워크망이 정말로 벽돌로 지은 물리적 부동산의 현금 창출력을 완벽하게 대체해버리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말입니다.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안전자산의 기준은 더 이상 밟을 수 있는 땅과 만질 수 있는 건물에서 과연 어떤 형태로 이동하게 될까요? 야,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리고 그렇게 형태가 없는 관계와 시스템에 수십억의 가치를 매기고 거래할 때 우리는 이전에 없던 어떤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파국적인 위험들을 마주하게 될까요?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머릿속에 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과 우리의 노동이 향할 미래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